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을 따라간다. 자,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력만큼 따라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최대 120달러에 도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선 3달러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120달러 정말 꿈만 같죠. 다만 우리가 이 목표 단가를 먼저 포커스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술적 분석이 있었길래, 또한 이 XRP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의 반대 방향도 우리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XRP 코인 지금 현재 시점에 상승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그 부분엔 주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미국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자, SEC와 미국의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비증권 지위를 명확화했다. 증권 규제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잘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증권 지위를 명확히 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XRP 코인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증권성 여부에서 완벽하게 탈퇴되고 있는 XRP 코인, 이제는 SEC가 이 XRP를 잡아둘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였던 SEC가 사라졌다. XRP는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이러한 뉴스가 나오거든요. XRP 스위프트에 통합하게 되면 최대 45달러까지, 기술적 목표는 3달러 돌파가 목표다 라고 합니다. 자, 최대 45달러 꿈만 같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목표 단가는 3달러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위프트는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자, 이전에 스위프트를 통해서만 무조건 국가 간 송금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뀔 때 달러가 중간에 꽂힐 수밖에 없죠.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엔화로 바뀌는 작업, 이게 바로 스위프트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XRP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 XRP와 협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수료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드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왜? XRP, 우리나라의 XRP에서 다른 나라의 XRP로 보내면 다이렉트로 끝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더욱더 이점이 클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선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스위프트 관련해서 XRP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XRP 지금 현재 2% 가까운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XRP 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까? 여기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와서 여기 2,500원과도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절대로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고 2% 올라갔다라고 해서 끝나는 단가도 아니죠. 왜? 이제야 다시 바닥점을 잡고 올려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 하방 압박을 받았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이었어요. 자, 미국 관세, 여러 뉴스에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관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고금리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묶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고금리에 왜 불안할까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불안감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죠. 어느 정도 유연성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이 3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죠. 당연하겠지만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급락했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으니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관세의 유연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 부분을 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XRP 코인 어떻게 할까요? 이 XRP는 미국 관세 부분, 이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없죠. 왜? 미국 관세는 주식시장에 타격을 크게 줄 수밖에 없지만 코인 시장은 크게 영향을 줄지 않습니다. 근데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자금이 바로 여기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과 비슷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XRP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죠.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들의 달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SEC가 승인해줘야 되는지 가능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요인, 상승에 대한 요인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죠?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이러한 모멘텀과 이러한 하락 압력을 주는 요인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스위프트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스위프트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를 가져오면서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지난 2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대 $50까지 올라갈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표 단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목표 단가, 왜 이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되었을까? 그 부분이 바로 이 스위프트에 있다라는 거. 자, 스위프트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하죠. 근데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XRP 코인이다. 물론 XRP의 테마 또한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자, XRP가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하면서 확실한 국제적 무역 관련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스위프트라는 구조는 달러가 중간에 꼭 낄 수밖에 없지만 니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XRP에서 다른 나라 XRP로 바로 송금해버리면 되죠. 이게 다이렉트로 송금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드는 시간도 드는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 자체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스위프트를 대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적인 부분과 수수료가 저렴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사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계속 사 모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공급 쇼크까지도 말씀드러낼 것이다. 공급 쇼크는 뭡니까? 품절 코인이 되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살 지경으로 글로벌 아웃대 은행은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 또 하나, 자, 이 리플 코인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고 많은 금융시장과 전통 금융시장과 이미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많은 간접적,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자, 우리는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간접 서비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연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쯤 됩니다. 중앙은행이에요. 자, 한국은행,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인 미국 연준이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패드나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우선 이 패드나우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지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패드나우는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미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그만큼 이 패드나우는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해당되는 거래까지도 같이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부분이 확대가 된 게 RWA, 실물 연계 자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27개는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이 리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패드나우의 인증 서비스가 XRP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패드나우 서비스조차 XRP와 손을 맞잡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XRP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 XRP 코인을 가지고 이 부분 스위프트에 통합하게 되면 기술적인 목표가 3달러라고 했죠. 근데 최대 4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이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게 XRP 코인이라는 거고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줄 만한 요인이 필요하겠죠. 왜? 이 XRP 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게 최근에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전 정부에서는 SEC가 코인 시장을 없애려고 했고 XRP 코인을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강조했죠. 이 부분들 때문에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이제 SEC는 더 이상 리플을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대부분의 모든 메이저 코인들이 긴장한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관세라는 정책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리플 코인 급등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 조정을 없이 올라간다라는 건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과 XRP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고래들이 이미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고래가 유입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튼튼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모멘텀이 강력하고 고래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 왜 떨어지고 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저점의 횡보라인 가져오고 있을까? 이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냥 매수하지 않죠. 이들은 매집을 합니다. 매집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부분을 매집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다. 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에서 지쳐서 매도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전 3월 달에 3,000원 이탈했으니까 끝났다.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 어때요? 다시 또 올라가죠? 3,000원 매도했다가 또 한번 올라가죠? 물론 여기서 매도 3,000원에서 매도했는데 더 떨어진다. 2,500원도 이탈했다. 이때는 좋아하셨겠죠? 근데 어때요? 다시 또 3,000원 위로 올려놓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갖고 할 때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매도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거예요.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는 건데 우리 개인들은 힘들죠. 시간도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중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무료로 잘 보셨으면 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도 무료로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